제가 지난번에 6월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사고 사줬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리는데 했어야 된다. 네,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 좋은 지표가 가속화돼서 나올 겁니다. 추억의 우리 종목들 아, 요거요? 철도하고 남북 경영. 민수야, 네? 오늘 저 중에 건드린 거 몇 개 있어요? 저거 말고 저거 말고 새롭게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마초 테마. 이거 보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이거 넣어놨습니다. 아, 어디요? 네, 이거 보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뭔데? 리드샷이라고 네,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있으니까 지금 가서 또 이제 지우고 또 바르고 자야 좀 월요일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또 올 수 있죠. 저희도 하나 사주세요. 그게 쾌남 속에서 되는 게 있고 아유 그게 효과가 제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녹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녹음하셔. 저는 녹음 좀 네. 녹음하셔.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이고 큰 이벤트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난립할 겁니다. 우리 민주정 지금 요 바이든 사퇴론이 살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사퇴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뭐죠? 그 오바마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으니 좀 스스로 좀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다고 뭐 네. 펠로시까지 돌아섰으니 네, 펠로시하고 다 뭐- 오바마까지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쉴드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긴데. 뭐 거의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점을 향해 가니까 아마 이번 주말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뭐 계속 있었던 하루죠, 사실은. 있었던 하루.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약간의 뭐 종목들이 약간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과연 이제 주말 내에 그 거치가 결단이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주말에 또 한 번씩 또 해외 쪽에서 속보 나오면 뭐 또 내용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7월 8일 무렵에 우리가 봤던 뉴스가 뭐 ABC하고 인터뷰 때였나? 그만 사퇴하시라는 그게 많습니다 했더니만 그때 아주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만두시라면 사퇴하겠다 했던 양반이. 요즘은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만에 의료진이 건강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면 사퇴 고려하겠다 하고 나서 몇 시간 안 되니까 코로나가 딱 걸리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건강 문제를 제기하면 고려하겠다니까 대통령님 또 코로나 또 걸리셨어요 이랬거든. 사퇴하고 싶어서 아유 그런 건가? 예. 핑계를 만들어주고 그냥 물러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물러나기에는 좀 지금 한 번 더 어쨌든 그 자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결국 건강 문제를 갖다 뜬금없이 뭐 그렇게 또 코로나로 쓱 하면 그래도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뭐 근데 되는데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시장은 그 민주당에 뭔가 희망이 생긴다면 그 민주당 색깔의 그 업종과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또 희망이 또 약간 다시 끝났다 내세는 이미 기울었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주말에 만약에 그 이슈가 생기면 다음 주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입니다. 네. 아마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일단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는 바이든 아웃으로 아웃을 보고 거의 80 몇 프로였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위 1위 해리스 부통령. 배팅 사이트에서 예. 그렇게 나와요? 거길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예. 어떤 거기서 꼽아야 되니까요. 거기다 이제 순위 볼게요. 민주당 내에서 네, 민주당 내에서.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예, 가능성이 높은 쪽. 예. 그 맞추면 또 배당률 있겠죠. 예. 쭉 있다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혹시 아세요? 그 케빈 뉴슨. 네. 네. 2등이 또 혹시 뭐 미셸 오바마 이런 분위기 아니야? 아닙니다. 저 밑에 있고요. 원래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클린턴. 와, 그분도 나오십니다. 이제 거기서 출두하고 계세요. 클린턴. 이제 의사는 있다. 란 쪽에서 그분 나오고 계시고 시장 반응은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내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 한 20년 돼도 되겠다. 뭐 클린턴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왜 또 긴장하셔? 내는요. 그리고 형님들이 물러나 주셔야 이거 오 민주당도 은근히 욕심 있네.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응.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지금 만약에 해리슨 부통령 트럼프 어. 하게 되면 어.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46대
48인 아니 하여튼 뭐 박빙으로 그래도 포인트는 좀 줄지만 네. 오케이. 그런데 미셸 오바마 50 넘어갑니다. 50대 43으로 확 떨어집니다. 여론조사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의 선택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성경 지명 좀 보여주십시오. 미셸 오바마가 뭐가 그리 잘났길래? 그 원래 인기가 퇴임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미셸 오바마가 60%였습니다. 그래요? 그 오바마 지지율은 54였나 이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민 팀장님은 이거 아실라나? 어제는 왜 미국장 왜 다 빠져요? 그동안은 하다못해 나스닥 빠지면 러셀 2000이나 다운 올랐잖아.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오늘 뭐 또 다 같이 올라보면 뭐 요즘은 화짜리 해프닝이지만 사실 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뭐 뒤에서 좀 끼워 맞추기죠, 뭐 사실은. 네. 아니 우리가 전망이야 50대 50으로 맞고 틀리고 이러지만도 하다못해 우리 역할이 뭐예요? 사후 설명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후 설명도 힘들다고? 사후 설명은 그래도 이제 끝난 시장에 가지고 뭐 이유는 갖다 댈 수 있는데 갖다 댈수 전망 있는데. 자체가 사실 전망도 사실 뭐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예측이라는 게 요즘은 더더군다나 하루하루가 요즘 뭐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좀 분위기 미국 시장 가는 듯 하더니만 또 뭐 갑자기 뭐 다우랑 중소형주 확 빠지고 뭐 이게 하루하루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치수에 대한 피로도나 좀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만약 밑에 바닥이었었으면 물론 바닥에서도 한 번씩 이제 물량 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기 마련인데 좀 높은 구간에 있으면 사실은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좀 심해지죠. 약간의 뭔가 이슈가 있으면 확 빠졌다가 또 뭐 아니면 또 확 올랐다가 저는 삼성전자 보고 진짜 어제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어제 그럴 거면 올리지나 말지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3%로 시작했다가 종가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그대로 오늘 다 토한 거예요? 토했죠. 오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라도 안 들 텐데 이게 하루하루를 주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진짜 다행이거든요.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 갖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을 지금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하면은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KB증권의 민재기 팀장 입에서 나온 거야. 그 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시장이. 네. 예.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bad is bad로 나오지 않습니까? bad is bad. 예. 어제 나왔던 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빴지. 이제 24만입니다. 20만 위로 넘어가서 안착하고 24만으로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이렇게 해서 탁 턴합니다. bad 거기다가 경기선행지수 예. 0.6, 0.4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몇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bad is bad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6월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6월에 금리 인하. 예.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사줬지 않습니까? 근데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리는데 제가 보기 실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했어야 된다? 네,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 좋은 지표 막 가속화돼서 나올 겁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미국은 소비가 70%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초과 저축이 없어요.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잘릴 위험이, 그러니까 해고의 위험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급격하게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더 손이 오그라들지. 안 네. 쓰죠. 안 안 쓰죠. 쓰지. 네. 그렇게 됐, 그게 하반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 라는 쪽에서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금리 날 거야. 이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그 부랴부랴 이제 또 금리 날 하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늦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연준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집권할 때까지는 금리 못 내린다. 아니 무슨 한나라의 대통령이 금리를 만져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런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그래 하는 얘기고요. 근데 아마 지금부터 경제 지표가 이제 부러지는 게 나온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 지금 그렇다고 부러진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야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아유 금리가 높은 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 아까 문홍철 팀장님도 내년에 금리나 많이 한다고 그랬죠? 네. 제가 보는 계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하나만 더.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민 팀장께서 허탈해 하셨잖아. 시황을 갖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럼 내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 그동안에 원전 갖고 얼마나 여기저기서 얘기했어. 마침내 잭팟이 터졌어. 그렇죠. 그러면 좋아. 아이 그 정도는 알아 나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바이언 루머, 세론 팩트, 세론 뉴스 알아. 그래서 체코에서 뭐 그 시기 했구나. 그러면 뭐 두산자부터 해가지고 무슨 원전 관련주들 대충 털고 나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빌리티 네. 오늘 말고 어제 그 뭔 짓이야 그거? 왜 그랬다고 왜 그렇게까지 와 그러는데 그거? 어제 저희 김희수 대표님이 엄청 화를 내셨는데 그거 갖고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한 500만 주 팔아버렸잖아요. 누가?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이? 네, 어제 딱 그 뉴스 나오자마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네,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10만 주밖에 안 팔았네요. 아 민수 형의 그 일가를 듣고. 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어제 아마 대부분 다 팔았거든요. 이미 어제 400 거의 40만 주 팔았으니까. 근데 사기 전에 또 이렇게 들배지기로 또 들어 올린 것도 기관인가? 사는 척 하면서? 오늘요? 어제. 아 어제 그 장 위에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엑스레이로 투시한 것도 아니고 일단 올라오니까 갖다 부은 거는 기관이다. 그냥 저희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호재 나오면 팔자. 허재 나오면 네. 팔자. 위아 K 증시 이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게임에 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두고 아니면 뭐 절밥이 맛이 없고 주지 성질 더러워도 여 말고 갈 데 없으면은 여 맞춰서 지내야지 뭐. 그럼 분식집 창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대박 내는 겁니다. 분식집.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절밥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 예. 어쨌든 원전이 네. 단기로는 이게 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심리적으로 더 컸던 것 같아요. 원전 뚝딱뚝딱 한다고 이거 뭐 1, 2년 만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주 긴 기간 동안 원전 최근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예. 이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좀 꽤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뭐 다들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죠. 잘 투자하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일단 한번 팔고 가자. 근데 그 숏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한 방에 그렇게 이제 뭐 거의 900만 주가 나와버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930만 주를 받았어요. 그 고점에서. 그리고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분간은 그 음봉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물 부담이 아마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 되겠죠. 어제 보니까 그 얘기 나오면서 증권사 관계자는 하면서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모든 점수에서 만족할 정도로 나왔으면은 이거 얼마나 싸게 입찰한 거냐. 맞아요. 예. 저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팔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네, 증권사 관계자는 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언제까지는 우리는 호재는 악재로 둔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보면서. 그게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안 지었잖아요. 좀 네, 텀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일단 레퍼런스를 하나 가져야 그 다음 거도 체코에서 나올 거 추가적으로 있는데 따낼 수 있고 그거 잘해야 유럽 거 또 따낼 수 있고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뭐 저가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받아야 빨리 그거를 보여주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몇 년 많이 놀았다. 그렇죠. 원전. 쉬었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상당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태계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이번에 좀 보여주면 뭐 원전은 좀 또 길게 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단기간으로는 좀 속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바카스 원전, 바카, 바라카인가요? 바카라인가요? 예. 바라카. 바라카. 바카라는 바카라가 뭐더라? 익숙한데. 소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우 전문이시잖아요. 예. 하여튼 그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면서 그 벌써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대요. 심기를. 예, 그거를 수주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원청은 러시아 회사였습니다. 러시아 무슨 원수력 원자력 무슨 전력 회사 이쪽에서 한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그 규정상에 그러니까 핵 위험 국가라고 분류된 국가 쪽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동입니다. 그때 많이 심기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리인이 누구냐? 웨스팅하우스. 야, 쟤네 야 가서 치료시켜.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지금 뭐 막 소송 두억 건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지금 길들이기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근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는 실질적으로 뭐 주기기부터 납품할 수 있는 이게 없이 그냥 설계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배 땡기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변화가 돼서 그 실질적으로 하려면 한국이 필요해요. 또 가성비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프랑스 업체 주겠습니까? 못해요, 걔네들은. 네, 가면은 무슨 바게트만 먹고 있지 일을 안 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납기 딱딱 맞추면서 하는 한국이 최고인데 지금 불편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네. 그동안에 어디서 뭐 하셨어? 뭐 소위 말해서 작품이 뭐가 있었어 했는데 없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뭐라도 따내야 된다 하는 차원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 민 팀장 가져오신 자료 요거 조금만 보고 위클리 리포트 갔으면 싶네요. 그러니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후보의 대관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요 관련해서 조금은 그거 해야겠는데 우리 아무리 장이 지금 찌집고 뽑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째려볼 만한 섹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몇 개 좀 앞부분 좀 설명 좀 하고 가시죠. 네, 이건 뭐 예. 일단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은 좀 테마주들이 좀 이제 활개를 좀 치기 마련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기사들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네,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트럼프 대통령 때 얼마나 그 대화를 많이 추진했습니까? 그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 근데 그 대화를 추진할 때 이 북한과 관련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네. 대북 철도라든지 예.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들을 주식 투자를 그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혹시라도 뭐 좀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대북 관련주도 움직일 거야라는 생각이 이미 리스트를 다 체크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시장이 영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 수락 연설했죠. 수락 연설 아침에 막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그대로 저는 읽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거 아니니까요. 네, 연합뉴스에서 나온 걸 그대로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은 거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대화를 이렇게 만날 것을 또 이렇게 시사를 하니 과거에 그때를 미리 또 공부해뒀던 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오늘 같은 날은. 왜냐하면 다른 게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과거의 대북 관련주들을 떠올려 보면, 예. 와, 이게 진짜 언제적 대북 관련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남북 경협이라고 해서. 예. 뭐, 그냥 큰 종목 하나 보면 저도 예전에 사실은 회사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우리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쪽이 같이 엮여져 있었죠. 그래서 현대증권도 옛날에 같이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KB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가 언제적 그때 현대 엘베. 예, 현대 엘리베이터죠. 예. 이게 이제 난광토건. 네, 난광토건 이거 추억에 뭐 다 이런 거의 종목들이 맛동산 먹고 이런 분위기인데. 예. 신원이 1,400원이에요. 지금 처음 맞네요. 와. 네, 남북 경협이 또 있고 한쪽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고 뭔가를 그림을 만들려면 만나줘야 되잖아요. 네. 만나주려면 뭔가 조금 뭐 당근이라도 뭔가 좀 줘야 왜냐면 그때 엄청 오랜 시간 거쳐서 왔는데 네. 사실 소득 없이 조금 속상해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쨌든 김정은은
그 상당히 옛날부터 이들은 철도로 보통 이용해서 다니죠. 근데 뭐 되게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래서 뭐 북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철도를 어떻게 좀 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의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던 게 있었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뭐 부산산업부터 대하 TI 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2018년도요. 2018년도입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3월과 5월 사이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형주로는 당연히 현대로템이 철도 대형주잖아요. 3개월 동안 보니까 150% 올랐네요. 그때 수익률로 딱 3월부터 5월까지. 3월에서 5월 때. 네, 5월까지 제가 얼마 월봉을 얼마 올랐는데, 올랐다고요? 네, 거의 150% 올랐어요. 150%. 15,000원에서 45,000원 같습니다. 네, 거의 대형주인데. 네. 근데 이게 대형주가 이 정도 올랐으면 사실은 뭐 작은 종목들은 더 올랐겠죠. 그때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거의 500% 올랐네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저 뉴스가 나왔을 때 손을 대고 싶겠죠. 이런 발빠른 매매 테마주들 하시는 나 분들은. 지금 차트 저기 뭔가 했더니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 월봉입니다. 네. 3개 딱 양봉 나왔는데 그 3개만에 이제 거의 500%가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기대치가 엄청 이제 막 뭐가 되겠구나. 바람이 막 불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철도 제어 시스템 만드는 대하 TI도 그때 3개월 동안 거의 500% 오르면서 그때를 생각했던 분들은 야 앞으로 이것도 한동안 이거 다 잊혀졌던 주식이잖아요. 관심도 안 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바닥에서 약간씩 또 좀, 꿈틀거렸어요? 네, 꿈틀거렸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인 것 같고 근데 이 지속성의 여부는 트럼프가 가야 된다는 거죠. 11월 달까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누구죠 이거 해리스랑 붙었을 때 혹시나 여기가 역전이 된다든지 약간 이래버리면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기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아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뭐 진짜 고수분들이나 뭐 발 빠르게 자꾸 이렇게 좀 치고 빠지는 게 잘 어렵다라면 뭐 저런 테마가 과거에 2018년도에 저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고 트럼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있구나 정도로만 저는 뭐 재미있는 시장의 하나의 현상 정도로 오케이.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도 안 되면 아마 쉽게는 못합니다. 저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안 해요. 저런 거는 한 돈 100만 원 갖고 하면 재밌겠다. 뭐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재미는 있겠다. 진짜 잃어도 뭐 괜찮을 정도가 있다면 근데 그 돈 100만 원도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귀하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월봉 다시 한번 네, 월봉 봅시다. 한번 볼까요? 저 신기한데 저기 우리가 아는 월봉하고 좀 다르네. 다르죠. 저기 네. 저 와저리 뚱뚱해요. 이거는 거래량. 예. 예. 캔들에다가요. 캔들에다가 볼륨까지. 볼륨이 거래량이잖아요.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해서 캔들 볼륨 차트. 캔들 볼륨 차트로 설정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오. 밑에 거래량을 따로 안 보려고요. 네, 거래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이러면. 지금 망치가 완전 막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 정도 되는구나. 막 빵빵. 네. 이 마지막 5월달에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을 우와. 이 캔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일부러 캡처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네. 역으로 저 차트 띄워놓으면 혹시나 저기 꽝으로 드러나면 쏟아질 물량도 엄청 많네. 그 뒤로 그래서 다 흘러내렸죠 사실은. 네, 잘못됐잖아. 그리고 잘 안 됐잖아요 상사가. 그리고 그 앞장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추억의 우리 종목들 요거요? 철도하고 네. 남북 경영. 민수야 네? 오늘 저 중에 건드린 거 몇 개 있어요? 저거 말고 저거 말고 새롭게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마초 테마. 그거 보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이거 넣어놨습니다. 어디? 네, 이거 보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뭔데? 네, 해리스 대마, 관련주? 네, 해리스 관련주라고 딱. 이 네. 대마초가 왜 또 해리스 관련주? 지금부터 아마 설명해 주시고. 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저 팀장님 해리스가 저 아니. 까말라 해리스 그 사실 해리스? 저는 대만은 별로 관심이 저는 잘 없어요. 까말라 해리스 해리스요? 예, 아까 그 이분이 원래 그 외국계 인도계랑 어디 다른 게 쪽에서 호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자유주의자. 예, 그래서 원래 부통령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도 자기 공약이 그거였어요. 뭐 예, 대마 자유롭게 합법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공약이 그거였어요? 네. 아니 저 아무 생각도 없었어. 아무 생각도 없는데 거래량 사고 좀 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 봤더니 그래? 이랬거든요. 저 차리 좋은데 그래서 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3.7% 먹고 나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는데요? 또 오늘 간 게 CS 윈드. 잠깐만 예, 봅시다. 대마 아, 관련 예. 우리나라에 대마 관련 주란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에? 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우리 바이오라는 게 왜 있습니다. 저기서 대마 소재를 만들어요? 첨단 소재인데. 오성 첨단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저 미국의 자회사가 뭐 미국에 진출해서 뭐 유통권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뭐 있습니다. 대마 유통권. 예. 뭐 예전 기억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왠지 저 모르고요. 우리 바이오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움직였다. 제일 주가가 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리 바이오로 손을 대가지고 저 상한가 가는 저 갖다 3점 몇 프로 먹고 나왔다고. 방송해야죠. 그걸 계속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할 거면 참 죄송합니다. 저렴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금 홍 PD 지금 초조하다. 이러다 위클리 리포트 못 보고 2부 끝나네 싶어가지고. 그래? 아유, 5분이면 돼요. 아이, 5분.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매매 그러니까. 잔잔바리가 저기 풍력 준비해놨는데 그까지 하실 줄 알고 제가 그거 가시죠. 예. 그럼 풍력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 풍력 아니, 이야기 하시면 아니, 제스민도 아니, 이야기 대충 뭐 하시잖아요. 대마 내지는 해리스 관련주는 대충 됐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하기를 따라가갖고 예. 상한가 가는 놈을 3.5% 먹고 나왔다. 3.7%입니다. 3.7% 오케이 던. 또 풍력은 네? 또 풍력 또 껄떡거릴 때가 됐지. 껄떡이 게 아니라 어. 지금 분위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후보는 어쨌든 바이든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눌려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토론 때부터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2차 전지, 신재생, ESG. 네, 뭐 ESG 같은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서 뭐 친환경 쪽을 미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토론 때부터 이후로 좀 눌려지요, 당연히. 야,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근데 후보를 바꾸면 아까 앞에 나오셨던 팀장님이 선거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죠, 팀장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시장에는. 그러면 눌려있던 게 어떻게 되나요? 눌려있는 게 스프링을 또 눌렀다가 튀지. 튀어버리면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다 튀었고 신재생, 태양광, 풍력 오늘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은. 이야. 바로바로 반응이 바로. 빠릅니다. 영리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따라가겠어요. 못 저는 뭐 어렵습니다. 뭐 다른 업무 보려 시장 보니까 확 달라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주말 사이에 혹시라도 물러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시장에 눌려있던 섹터가 좀 움직였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가 오늘 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좀 올라오면 예. 좋아요 좀 올라오면 너무 꿀팁은 좋아요 올라오면 하고 네, 예. 그냥 뭐 별 내용 없는 위클리 리포트로 좋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요? 요게 손맛 보는 요런 내용. 그거 예. 그거 위클리 리포트 하고 나서 예. 좋아요 얼마 되는지 뭐 보고. 시간 되면 하고. 그렇지. 네.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뭐더라? 예. 전체 화면. 전체 화면이 F4 아니야? 이게 잘 안 먹네요. 예. 컨트롤 N. 컨트롤 매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7월 세 번째 주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꺾였습니다. 이제 그냥 밑으로 그냥 시작점이 다를 뿐 끝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밑에 유로스톡스하고 유로 코스닥 중에 저 언놈이 제일 밑이에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네. 낮아요. 이제 830 깼습니다. 네. 그 밑에서 그래도 오늘 열심히 또 2차 전지 올라오니까 힘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빨간불이었다라는 정도로 좀 그냥 안도감을 쉬는 정도인데 지속성은 봐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입니다. 이제 코스피보다 나스닥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요 지점쯤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글쎄. 네. 한 18,000원대 살짝 위에서 그 21선 갔다가 어제 회복을 못 하더라고. 네. 근데 제 신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그냥 팀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저 자리에서 21선 깨고 휙 내려갔다. 시간 걸린다.
그거 시간 그대로, 걸린다.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저 민수 형이 저 까만 선, 네. 김민수의 55일선이 살금살금 올라와서 지금 초록색 수평선 끊어온 거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대충 만나는 지점이겠네. 그래서 다음 지지권은 그게 17,500. 얼마? 17,500 한 400 이 정도쯤. 아, 그 정도. 네, 이 정도쯤에서 일단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근데 좀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예전에 조정이 나올 때보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 나올 때보다 거래가 꽤 많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나스닥은 이런 게 가끔씩 있었는데 주봉 보게 되면 눌렸다 가고 하는데 그때는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엔 거래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분위기가 오늘이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구나. 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밀었던 네, 그쪽이 이제 내가 우위야 그러면서 청산을 받고 요 분위기가 그대로 다음 주부터도 계속 우위가 되게 되면 조정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콜프 레이쇼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서도 답이 일단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또 형은 또 콜프 레이쇼 하나? 통상 푸콜 레이쇼 그러는데. 저는 상승주의자 보니까 콜이 먼저입니다. 오케이. 콜이죠? 예. 푸콜이지.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속도 조절은 나올 분위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멋있게 이게 쫙 끌어당겼어요. 특히 오늘 현물 4천억 배도 선물 10,000개 넘게 배도하는데 보통 보면은 오후장에 이게 이렇게 쭉 말아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좀 청산하면서 말아올리거든요. 글쎄. 네, 오늘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 예, 그게 없이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순전히 개인의 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예, 외국인들은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한 1,000개 어쨌거나 빠졌습니다. 1,000개. 지수는 많이 쫙 그러니까. 네.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느낌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게 바닥을 찍은 거냐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먼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금융 투자랑 어디서 선물 막 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그래서 빨리 뭔가를 캐치했나 싶어서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어쨌거나 2차 전지가 열일했네. 열일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이 자리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되게 민감한 자리입니다. 여기. 민감한 네, 자리야. 여기가 딱 터나잖아요. 지금부터 한 1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들어오면. 네. 근데 여기서 지지면 더 빠지잖아요. 또한 6, 7% 빠집니다. 밑으로. 다 그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이. 그래서 거기서 나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스텝 반을 준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금연 같은 종목도 보니까 막 전저점 근방에서 요거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더만.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냥 오늘 리튬주도 뭐 갑자기 뭐 툭툭 올라가고 근데 그냥 그거는 일단 그렇게 보고 민수 형이 자꾸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 당분간 쉬어야 하나. 장수 말벌레. 제가 그래서 팁을 드린다니까요. 그래 박혜련님도 나가지 마세요. 예, 지금 나가지 마세요. 좀 이따가, 예. 꿀팁 그거 제가 잠시 말렸지만 예. 이 내용 없는 위클리 예. 리포트 끝나면 또 꿀팁 들을 거예요. 자, 트럼프 이거 사야 되고요. 바이든 이거 사야 되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빨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수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예탁금은 더 안 늘어나고요. 네, 이제 지금 신용잔고가 요게 잠깐 이제 걱정인데 이제 지수가 이제 지금 신용잔고가 지수가 빠지는데 신용잔고가 멈춰 있어요 위쪽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쭉 밀렸는데 이게 여기서 좀 20조 위치에서 오히려 이런 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수랑 반대로 갈 때. 그런데 그러면 뭐가 많이 그때 그 상황에서 좀 늘었냐? 코스피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신용이.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또 요때 좀 꺾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근데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지금은 잘못하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부담이 좀 큰데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근데 물론 꺾이면 뭐 둘 다 뭐 우르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수는 꺾이는데 신용은 일단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주의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돈은 안 들어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한 1주 팔았습니다. 네, 팔고 개인들이 다 샀고요. 코스닥은 뭐 연기금 보세요. 이번 주에 그냥 기관은 거의 그래도 그냥 관망 연기금이 다 했네요. 네. 연기금이 한국 시장 싫다는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이제 무슨 계속 청산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압박 들어오고 있는 사모펀드 이러다 보니까 뭐 수급이 그렇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외국인들 파니까 뭐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움직였고 섹터별로 보게 되면 전기전자 그래도 기관이 좀 사네요. 전기전자. 네, 사는데 뭐 아직은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의약품 쪽에서 외국기관 동시매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바이오가 좀 센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고 운수장비 외국인들이 더 삽니다. 가장 많이 예 뭘까요? 운수장비. 우리 팀장님이 요즘 미시는 쉬핑, 조선, 조선. 네, 요런 거, 예 그리고 요게 좀 기분이 나빠요. 뭐가? 통신주가 통신주가. 통신주를 매수를 많이 합니다. 통신주를. SK텔레콤이 2년 만에 신고가죠 지금. 네. 네.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있다가 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쓱 하고. 네. 그래서 통신주 올라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그 경기 광고주잖아요. 네. 원래 옛날에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는 시장 안 좋을 때 기관 투자들이 살짝 조금 피해 있는 섹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올라오면 마지막에 오른 애들. 마지막보다는 뭔가 시장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을 때 비중은 약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데 통신주가 우리 성장주 아니잖아요. 성장주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뭐 그냥 뭐 방어주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오고 있다. 수급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기분 상하실 수 있다. 저는 기분이 상하실 네. 수 있다. 아까 저 SK텔레콤이 쓱 올라갔다 그랬었나? 뭐 잘못 쓱 그러면 지금 종목 추천하신 거 맞지? 쓱 SSG 추천하신 거지?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SSG 아니고 SK텔레콤. SSG. 쓱은 SSG 아니야? 네. SK도 쓱입니다. 스크. 그거는 스크고. 예. 쓱은 SSG 아니야? 쓱.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진행에 방해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아, 네.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거 삼성중공업 떡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LG 쪽은 또 관심이 높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KTNG 이런 거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KTNG, 기관은 SK텔레콤, 이런 거.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동시 매수하는 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잊혀진 바이오의 두 주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샀네요. 네. 알테오젠. 네, 이게 참 차트가 오묘해요. 요즘 보고 있으면 저거 보고 있으면은 대박 아니면 쪽박 같은 느낌. 알테오젠. 네, 혹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계속하세요. 예, 한번 볼게요. 대가님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 뭔가 감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대가리 그러셨지? 예? 대가? 대가 뚝 끊었습니다. 대가 뒤에 없었습니다. 예. 뒤에 뭐 없었지? 네. 예. 자, 예. 오디오 분석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보면서 오늘 펩트론. 어제 일라일리가 빠져서 저는 오늘 빠지면 좀 사볼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네 거기 대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훅 들어보더라고요. 자네 대기하고 있는가? 예. 그래 좀 그랬었고요. 그밖에 또 나머지 좀 에코프로 BM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기관은 매수가 같이 들어왔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연속적인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 그래도 화장품 삽니다. 실리콘2 VT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상위 쪽에서 VT 들어오고 있고 변화 들어오는데 그밖에 또 봐야 될 게 특히 뭐 JC는 뺄게요. 이건 뭐 그냥 상장 들어온 쪽이니까요. 예, 네, 예. 그거 빼고 태광 성공밴드 이런 거, 또 요거 같이 들어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이오 테크닉스 밑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좀 그런가 이런 정도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순매수 종목은 거의 기관 쪽에 움직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삼바, 셀트리온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밀렸지만 세진중공업 관심 높고 LIG 넥스원 이런 것들 가면서 저기 보니까 아모르퍼시픽 이것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건설주 보면은 이게 기관들은 조금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DC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또 VT 들어오고 있고 오랜만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장표는 다 본 거죠? 네, 끝입니다. 야, 근데 진짜 형, 네. 알터전 오묘하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아니 이건 무슨 놈의 맥도날드 간판을 갖다가 요즘 맥도날드 간판 많아. 패티가 7개, 8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아니 이거 알테전뿐만 아니고 이 맥도날드 많아 이거. 예, 예. 저 종목들 중에. 네. 그래서 맥도날드라 가지고 이게 쌍봉 내지는 트리플 탑인가 싶다가 이게 열면 대박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래쪽에서 또 맥도날드 같은 얘기는 더블 바텀 아니면 트리플 바텀인데 이거 이제 그것을 돌아서주면 대박인데 이게 무너지면 또 야 근데 오묘하다. 위클 보니까 전부 막 도지네. 근데 어. 딱 보니까 돌릴만 할 땐 돌려요, 누가. 누가 있어? 예, 예. 누가 있어? 네. 요거 저 종목. 네, 그거 약간 장기 분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딱 나옵니다. 뭐가 또 이렇게 좀 처질만 하면은 뭐가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민 팀장을 안 게 전에 다른 채널에서 주식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민 팀장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예, 주식 발굴단도 있지만 네. 주가 운전단도 있어 보니까 분명 주가 잔잔바리단도 있습니다. 잔잔바리단도. 거기서 3.7% 먹고 저 예. 네. 자 꿀팁을 지금 공개하면 안 돼. 꿀팁 듣고 나가시니까 우리가 9시까지는 그래도 시청률을 빡 붙들어 놔야지. 팀장님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끝까지, 잠깐만. 끝까지. 아까 저기 대만은 저쪽으로 넘기셨고 대마 같은 거는 우리 민지 팀장 같은 이게 뭡니까 깨끗한 영어는 대마 같은 용어 자체도 입에 올리면 안 돼. 그리고 또 준비하신 게 뭐 풍력이 들어온 저한테 먹기십시오. 들어온 저한테. 예.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먹성 좋은 민수 형이. 아 됐습니다. 삐졌고요. 빨리 넘어가십시오. 예. 전기차 이야기 좀 아, 해드릴까 전기차? 싶어요. 네, 예. 오늘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사퇴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힘을 냈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양매수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이게 펀더멘탈과 그러면 앞으로 기대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꿀팁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데 걱정되는데요. 저도 지금 되게 빨리 하고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분위기는 여전히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이.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공장을 원래는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려고 했는데 대형 트럭 원래 포드가 트럭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트럭으로 전환을 하려고 저 한다. 미국에 어지간한 그 픽업 트럭은 전부 앞에 보면 RD라고 써있죠. 붙여놨대. 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뭐 가보면 폭스바겐도 전기차 부진 영향으로 아우디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 이게 이 폐쇄를 만약에 하면 1988년도 제가 6학년 때입니다. 올림픽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형님들이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 계실 때 제가 사회적이신 분들이 사회적이셨습니다. 아 대학생이셨나요? 예, 그러면 저, 또 88? 네, 네. 88년도. 아, 네. 뭐 저 그때 뭐 가을에 저 입대 앞두고 그러면 완전 고독한 남자. 예. 네, 그래서 폐쇄까지 한다. 이건 88년도 이후 처음 있으니까 엄청 이거는 뭐 의미 있는 결단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GM의 이제 CEO인데 이 이미지는 내년도 100만 대, 네, GM 제너럴 모터스죠. 네, 내년도 100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도 사실상 철회. 요 기사도 최근에 이제 수요에 달렸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분위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좋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발표된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지표들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월드 세계 전기차 판매도 약간씩 주춤,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냥 슬로우한 정도. 네,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부분들 한번 보면. 지금은 이제 빠지다가 약간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단가. 네, 수출 금액도 빠지다가 약간 멈춰 있는 상태. 동박은 아직도 조금 안 좋은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양극재 쪽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튬 다들 쳐다보고 계시는데 리튬도 살짝 들었다가 아직은 뭐 큰 움직임 없이 좀 슬로우한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쯤은 한번 사봐도 되나 이런 부분들인데 금리가 일단 고금리고 그래서 이제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금리 뭐 인하 쪽 방향으로 트럼프가 되면 뭐 그렇게 더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상품성 측면에서는 뭐 저가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자동차 메이커들은 아직도 사업 축소하고 톤 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수급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 저는 기대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요? 자 이제 예. 요게 업종별로 연초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쪽이 왼쪽이고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오른쪽입니다. 제일 근데 많이 빠진 쪽, 제일 오른쪽에 2차전지가 2차전지가 있죠. 네, 아. 25% 업종이 25% 빠졌으니까 종목들은 거의 뭐 한 50% 빠진 종목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미디어 쪽입니다. 미디어는 뭐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YP나 요즘 다 신저가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뭐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엄청나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은 왼쪽에 우리 이미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쪽들이죠. 근데 9월 정도가 되면 9월이 추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9월 중하순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9월 전후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또 대주주 관련해서 양도세 때문에 이제 슬슬 누군가는 이제 좀 팔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1월로 갈수록 이제 더 늦으니까 먼저 자꾸 앞에 이제 당겨지는 거죠. 그 시기가.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쪽들은 그때쯤 가면 팔 게 없죠. 사실은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금리 인하도 우리가 맞물리고 있긴 한데 뭐 변수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별로 기대감도 없는 데다가 뭐 지금 업황도 앞에 보셨던 것처럼 다 안 좋고 지표도 별로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수급적 이벤트로 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그런 그림이 저는 뭐 한번 왜냐하면 다른 데가 안 되니까 이쪽은 다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때는 안 오른 거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즘 JYP도 저는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JYP? 엔터 중에서 JYP 공부하고 있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뭐 관심 있게 이제 데이터들 체크하고 있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예. 그쪽 그룹 노래를 들으셔야 스트레이키즈. 네.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형님들 스트레이키즈 아십니까? 네. 저 눈에 힘주는 거 봤어. 한번 들었다 이거지. 혹시 세븐틴 멤버가 몇 아이, 분이- 아이,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공부 좀 하겠습니다. 했네. 예, 알겠습니다. 하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몇 오케이. 명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거기에 성장주들, 인터넷 관련주들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리의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래서 하반기는 수급적으로 펀더멘탈은 뭐 차후에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이러한 이벤트들이 한번 오는 시점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뭐 잘리지 않으면 하반기에 함께 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잘리시면 누가 하실 겁니다. 여자분이면 뭐. 아이고 말 조심해야겠다. 지금도 막 뭐가지 막 간질간질하게 있는 참아야 내가 오래 간다. 아니 저 세븐틴이라는 게 그러면 17명이 때려 나와갖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17살짜리들이 나와서 하나? 와 세븐틴인데. 13명입니다. 13명. 그럼 서틴이지. 그러니까 그거 다들 그렇게 알고 그럼 계시는데요. 공부를 좀 하라 이 말씀이네. 그래서 뭐 멤버가 몇 명 정도는 기본이죠. 엔터주는. 그리고 네. 이름도 다 외워야 되고 애들 키하고 체중도 외워야 되나? 키는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은간하면 민팀장보다는 커. 그래요? 네. 잠깐만 형 지금 저 우리 끝나간다. 우리 꿀팁은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또 거짓말. 언제가 다 합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재밌네요. 정치인 된다고 공약이 된다고 빌공짜. 정치인 되기는 싫어. 금방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왜 서틴이하고 세븐틴이야? 이게 더 즐거운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좋아 꿀팁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아까 저 장표 좀 전에 봤던 거 네. 저 뭡니까 전기차 뭐 판매 대수나 이런 거 잠깐 한번 봅시다. 저쪽 갈까요? 요거 지금 이렇게 봅시다. 월드와이드 전기차 판매, 중국 전기차 판매, 유럽 전기차 판매, 미국 저렇게 되면은 저게 지금 데이터라면은 전기차 시장은 역성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역성장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네.
아, 그런 만 따져봅시다. 근데 출연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진의 한병호 의원 여기 인포메이션 나왔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역성장이라고 했다고 그때 실시간 채팅창하고 댓글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어. 전기차 역성장 소리에 나 끄고 나간다 이런 댓글부터 해가지고 저걸 갖다 역성장이라고 표현하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성장이잖아요. 어.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미국 그나마 양호한 미국은 보면 플랫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뚫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다시 성장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지.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거면 성장률로 따지면 사실은 계속 전월 대비해서는 그냥 그대로죠. 옆으로 그대로고. 행보하는. 그렇죠. 중국이나 예. 저런 쪽은 역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중국도 사실은 원래 중국이 그나마 제일 정부에서 밀어주는 쪽이었고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여기 그래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밑으로는 좀 플랫한 상황이니까 아직 중국도 최근에는 뭐 과거에 요 왔던 그래프를 뭐 이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유럽은 뭐 거의 보조금도 지금 뭐 없앤다고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 과거의 레벨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는 건 아니고 거의 지금은 뭐 잘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지금 좀 플랫한 그래서 매월로 지금 데이터를 뽑은 거니까요. 그냥 좀 플랫한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밸류가 싼 게 아니었으니까 전기차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성장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밸류로 이렇게 땡겨놓은 거잖아요. 오케이. 뭐 그 정도로 하고 갑시다. 예. 자, 형. 뭐 얼마나 대단한 걸래 이거 빼는데. 그게 대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저 별거 아닌데. 저 녹음 좀 해도 되겠습니다. 녹음하셔. 녹음 좀. 네. 녹음하셔. 아 그럼 노래를 부르. 예. 아 그거보다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이고 큰 이벤트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난립할 겁니다. 난립할 거다. 난립할 거다. 예. 테마주가.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말 안 되는 거 천지지. 테마주. 예. 방산주랑 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네.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방산주는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해졌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죠. 뭐 예. 세계 각국이 이제 미국 지원 안 해주면은 자체적으로 뭐 방위 산업에 뭐 국방 강화하려다 보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뭐 네. 그런 논리로 또 갖다 붙였지. 그런데 그런 재건 쪽은 왜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드린 얘기는 이게 하나가 쏠림이 확 나올 거예요. 쏠림. 네. 그런 거에 따르면 한쪽으로 가는 쪽은 또 대차게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는 이게 될지 저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쪽이 어느 쪽으로 변한다. 특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아마 이제 평화협정이 먼저가 아닐까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는 이제 이런 거 우리 한바가 우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쏠리는 거 가지고 딱 100만 원만 네. 딱 100만 원만 예. 뭐좀 모릅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트럼프랑 바이든 여기가 공화당과 민주당 했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테마 쪽이 좀 중국에 세게 나와요. 어디가? 공화당이 좀 다 연합해서 세게 나옵니다. 공화당 쪽에 테마가 세게 나온다. 네. 그러면 또 잊혔던 테마, 유니온 모터리얼즈, 히토류. 네. 그 뭔가 좀 그렇게 고개를 뜩 들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네, 참 저렴하죠, 저거. 네. 그리고 네, 민주당 했을 때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테마 이런 거 그냥 또 훅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딱 100만 원만 뭔가 또 그냥 매매 연습 해보세요. 이렇게 100만 원만. 예, 분봉 보고 있으면서 매매 연습 해보세요. 어차피 거래 확 몰려 있고 시장 재미없다 그러면 그러면서 왔다 갔다 출렁출렁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은 혹시나 K 증시에 살아남는 나의 잔잔바리 매매법 이런 거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것도 없는 더 끌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기 지난주인가 얘기했던 건어물 아니 건자재는 건자재 뭐 잘 올라갔으면 파시면 되죠 이제. 올라가서 팔면 된다. 네, 뭐 근데 정확하게는 건설 건자재인데. 건설 건자재. 네, 근데 건자재 쪽은 뭐 여전히 이번에 건설 갖다가 약간 주춤한다. 그럼 또 다시 밀리게 되면은 또 기회 나올 겁니다. 네. 민 팀장, 화장품 붙였을까? 화장품 미용기기 죠. 화장품이요?
그거는 뭐 공부가 아니고 체험하시잖아. 체험 직접 하고 있죠. 네,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버티더라고요. VT라고 리드샷이라고 네.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지금 가서 또 이제 지우고 또 바르고 자야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또 올 수 있죠. 네. 저희도 하나 사주세요. 그게 되는 게 있고 아유 그게 효과가 난 그냥 알뜰함으로 머리 감고 세수하는 게 다인데. 알뜰함이요? 오이비누 아니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화장품 좀 어떻게? 그 화장품도 아마 조금씩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코스맥스도 오늘 보면 원래 OEM, ODM 쪽은 이제 브랜드사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이제 그들은 그래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들은 몇몇 없고 브랜드사는 많아지니까 수혜라고 했다가 약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오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노이즈에도 크게 흔들린다. 코스맥스도 이제 중국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적 시즌이니까 좀 체크하시면서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